안녕하십니까, 길정균입니다. 매주 하나씩 한글과 엑셀을 가지고 실무에서 필요한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엑셀하고 한글로 문서 작성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썼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엑셀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종의 성적표처럼 되어 있는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학생 번호하고 뭐 학생 이름, 그 다음에 전공 1, 2, 3의 각각의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총점, 평균, 평점, 석차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구하는 함수들을 각각 한 번씩 써볼 건데요. 제가 이 함수들을 선택한 이유는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인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총점이나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계를 내는 썸 함수하고 에버러지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이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조건 필요 없이 그냥 셀 범위만 입력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함수거든요. 하지만 석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셀 범위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석차를 찾아야 되는 이제 셀이 하나 들어가야 돼서 인수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평점을 만들 부분은 이제 if 함수를 다중으로 사용할 건데, 함수의 인수로서 또 함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함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도 함수를 쓸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점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지금 각각 이순신의 총점은 여기에 와야 되고요. 이도의 총점은 여기 와야 되고요. 김시습의 총점은 여기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총점이 각각의 우측에 있는 요 칸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동일한 함수를 유사한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할 때에는 엑셀에서 복사해서 붙이기만 해도요. 그 적용되는 칸이 자동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설정이 돼요. 그래서 한 칸만 설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마우스로 위에 상단에 있는 수식 탭을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함수 삽입이라고 있어요. 물론 합계 같은 경우에는 자동 합계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함수를 배우는 거니까 함수 삽입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함수 마법사라는 게 뜨고요. 여기서 sum, sum, 인수들의 합을 구하는 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함수의 인수를 선택하라는 창이 이렇게 뜨고요. 자, 요 창에서 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위로 되어 있는 화살표 표시 있죠. 요거를 딱 누르시면요, 창이 줄어들면서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점선 뺑글뺑글 돌아가는 점선으로 선택된 범위가 지금 이제 합계를 구할 범위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설정한 부분이 맨 위에 여기에 이 는자가 들어가 있으면서 sum c2 콜론 e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직접 수식을 저렇게 집어 넣으셔도 돼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총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연습이니까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가는 이번엔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건데요. 일단 수식을 사용하시려면 등호, 는을 넣어주셔야 돼요. 는. 그리고 나서 총점을 구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sum이었죠. 대소문자는 구별 안 하니까 상관없어요. sum 해주시고 괄호를 쳐주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전공 1의 2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로로 C에 와 있고요. 세로로는 3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C3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 3까지 가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표시가 이 콜론이거든요. 만약에 각각의 셀을 더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콜론이 아니라 컴마를 넣으시면은요,
이렇게 다른 데 있는 것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합계를 구하실 수 있어요.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합계를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일정 간격을 두고서 밑으로 가로줄로 3개를 더할 거니까 C3에서부터 E3까지를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딱 쳐주시면 총점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총점을 구하고 싶으시면 요 사각형, 셀을 선택하고 있는 사각형의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요 오른쪽 아래에 조그만 점 표시가 되어 있죠. 박스에.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 대면은요. 마우스가 더하기 표시로 바뀌어요. 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밑으로 쫙 함수들이 각각 적용이 됐고요. 각각 적용되는 거를 이 위에 수식창에서 보시면요. 숫자가 자동으로 4, 5, 6, 7, 8, 9 이렇게 5번째 줄, 6번째 줄 자동으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평균도 한번 해볼게요. 평균은요. 함수 삽입에서 평균이 에버러지 함수거든요. 똑같이 확인 눌러주시고 범위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평균이 들어갔고요. 아까는 제가 오른쪽 아래에다가 더하기 표시 생겼을 때 더블 클릭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 키보드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요.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해서 그냥 엔터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실행을 하시면 아래쪽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줄 번호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함수가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석차를 구해 볼 건데요. 총점을 가지고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 석차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석차는 랭크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랭크 함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가 여러 개, 3가지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은 함수 랭크를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함수의 인수가 3개가 나와 있어요. 넘버, 레퍼런스, 오더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넘버는 제가 석차를 구해야 되는 애의 점수예요. 그리고 레퍼런스, 이거는 참조 영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누구가 있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점수를 가져다 놓고 그 중에서 내가 넘버로 지정한 애가 몇 등이냐를 찾는 참조 영역이에요. 그래서 넘버는 제가 지금 이순신의 총점을 가지고 이순신의 석차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참조 영역은 당연히 총점 전체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더는요. 참조 영역이 내림차순 정렬이나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으면 저기에 0과 1을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그런데 정렬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석차를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더는 그냥 빈 칸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석차가 2등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여기서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고 그냥 밑으로 적용을 그대로 시켜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서.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이황 보면은요. 총점이 264점인데 1등이래요. 아니 1등이라고? 2등이 점수가 더 큰데? 이렇게 돼도 되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면요. 아까 총점하고 평균을 구할 때에도 이게 위에 있는 함수 수식을 복사해서 넣으면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숫자가 바뀌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요. 자동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이 참조 영역인데 참조 영역에서 제일 윗칸에 있는 애들이 하나씩 빠지고 있죠. 오히려 밑에 있는 빈칸이 들어가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엑셀에서 수식을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좌우로 움직인 칸수만큼 자동으로 줄과 열을 바꿔줘요. 그래서 줄과 열을 바꿔줬기 때문에 위에서 빠지는 애들이 발생한 만큼 석차가 1등이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등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사해서 붙여 넣는데도
이게 참조 영역이 따라서 바뀌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달러 표시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여기 랭크 수식에 잠깐 보실게요. 그러면 현재 뒤에 부분 이렇게 제가 표시한 이 뒤에 부분이 F2에서 F11까지 이게 참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얘네들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두고 F4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F, $F11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저 숫자하고 저 문자, 그러니까 저 열번호와 행번호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앞에 있는 것도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F4를 딱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행번호와 열번호를 바꾸지 말라는 표시가 저 달러 표시가 생겨요. 물론 F4를 누르지 않고요. 그냥 키보드로 Shift 키를 누르고 달러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집어 넣으셔도 똑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다시 한번 밑에 있는 걸 지워버리고서 얘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석차가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정확하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점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이 평점을 집어넣는 부분은요, if 함수를 다중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저 함수 삽입이라는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 함수 삽입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그 if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if 함수는 여기서 함수 삽입에서 if 함수를 선택을 하면 인수가 3개가 들어가요. 하나는 논리값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순신의 평균을 가지고 얘가 만약에 90보다 크다면 이라고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식을 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90.66667 이렇게 돼 있으니까 9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A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90보다 작으면 B로 표시를 해라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지금 위에 보면 함수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식창이. 자, 그런데 얘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A, B, C, D, F가 아니라 A 아니면 전부 다 B인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중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조금 헷갈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0점에서 90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A를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B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B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이 B를 지우고요. if라고 한번 더 써볼게요. 자, if라고 다시 쓰고요. 조건을 이번에는 똑같이 G2가 이번에는 80보다 클 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80보다 크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B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80보다 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될 거를 또 if문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G2가 70보다 크다면 이번에는 70보다 크고 80보다 작은 경우가 되니까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if 해주고 이번에는 G2가 60보다 크다면 D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부 다 틀렸다면 위 앞에 있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F라고 하자 하고서요. 요 괄호를 색깔을 봐주시면서 전부 닫아주시면 돼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맞지 않으면 자기가 괄호 이 개수는 수정을 해주니까 뭐라고 오류 메시지가 나와도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엔터키 쳐주시면 돼요. 이러고 나서 자, 요걸 복사를 하고 밑으로 쭉 하던 대로 마우스로 더블 클릭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자, A 그리고 80점대가 B가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 이방원이는 F가 나왔고요. 네, 여기 D, C, B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 if문 다중으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함수 수식 안에 또 다른 함수 수식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다중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평점을 매기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 가지고 실용적인 내용을 가지고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길정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